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특례나 12년 특례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자기소개서 한참 쓰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자소서를 쓰다 보면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에서 3년이든 12년이든 오랜 기간 동안을 공부하고 또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 한국어 글 쓰는 능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자기소개서라는 게 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 또 일기를 쓰는 거,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고, 부모님들도 사실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외국민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년이나 12년 특례의 자소서가 왜 중요할까? 라고 생각하면 이거죠. 일반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자소서가 중요해요. 근데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특례자와 뭐가 차이점이 있냐라고 하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서식이 있는 거죠. 그 안에는 고등학교 때의 교과 성적 뿐만 아니라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자율이나 진로 활동, 그 다음에 세분 응용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 학생의 학업 및 모든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소서를 쓰기 때문에 사실상 자소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도 학생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24학년도로 가면서 이후로는 자소서를 폐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나라마다 또 그 나라의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여러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트랜스크립트 성적표 한 장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또 일부 학교들은 커멘트가 자세하게 달린다 하더라도 한국식의 그런 코멘트, 다시 말하면 세분 응용 및 특기사항과 같은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습 태도나 학습 과정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들의 서술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해외의 다양한 나라나 국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과정, 노력 또는 준비 정도,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보여줄 만한 서류가 없는 거죠. 딱 그냥 성적표 하나 또는 액티비티 리스트나 레주메나 활동 증빙 서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자기소개서가 아니면 도대체 이 학생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성취했는지, 학업적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이 학생의 진로 희망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해외의 다양한 지역에서 취득한 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IB 학교에서 43점을 맞았다. 또 어떤 학교는 A레벨 학교에서 A레벨 전체를 다 A+를 맞았다. 과연 어떤 게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것인가?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또 만약에 IB 학교나 아니면 A레벨의 학교이 아니라 일반 로컬 출신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학교에서 이 학생은 A 학점을 맞았어. 저 학생은 저쪽 학교에서 A- 학점을 맞았어. 그럼 도대체 어디가 더 높은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A-니까 A가 무조건 높은 거야?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재외국민 전형에서 자소서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다양한 나라나 다양한 국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서류 평가만으로는 합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는 점. 두 번째는 해외에서 취득한 서류들이 학생의 학업의 과정, 진로 적합성, 발전 가능성 등을 보여주지 못한다. 단지 대부분 성취 결과만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소서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학력 지표인 IB나 AP나 A레벨과 같은 학력 지표가 있을 거고, 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 작성하는 수상이나 봉사나 동아리 활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대부분 성취 결과만이 나와 있을 뿐 과정에 대한 서술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노력과 성취의 과정, 자기 주도 활동의 과정이나 뚜렷한 진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자소서를 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말이야, 학생이 직접 써야 돼.
학생이 직접 쓰는 자소서가 솔직하고 학생의 독창성이 나오는 자소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실제 대학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학생이 직접 써야 독창적이다. 다른 사람한테 첨삭받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략적으로 나이가 19살. 자, 그러면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를 가진 학생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라와 환경은 다르다 하더라도 대부분 비슷한 교과과죠. 또 그 학생들이 보거나 들었었던 읽었었던 책들 대부분 다 비슷하죠. 결국 19살이라는 나이는 많은 다양한 경험을 갖지 않은 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교육 과정을 정해져 거쳤기 때문에 대학에서 주어지는 일반적인 동일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 학생이 할 수 있는 답변들은 대부분 공통된다. 이런 얘기고 제가 일전에 이제 중국에 연태에 가가지고 입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어요. 문항을 주고 3년 특례를 하더라도 이제 서울대 문항을 주고 한번 써봐라. 쓰고 난 다음에 놀라운 거는 물론 학생들마다 자기소개서 글 쓰는 능력의 차이도 있었지만 놀라운 거는 대부분 글의 소재가 겹친다는 거예요. 소재가 겹친다. 결국 뭐냐면 학생은 독창적이고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지만 그 소재나 내용이 다른 생각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어디를 갈까?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방법을 많이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의 방법에 대부분 다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경험이 많지 않은 19살의 학생들이 대학에서 주어지는 동일한 질문에 답을 했었을 때는 그 소재와 내용이 겹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쓰는 글이 독창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대신 학생이 쓰기 독창적이려고 하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학생이 고등학교 때 취득한 학업 또는 했었던 활동의 내용들을 과연 어떻게 자기소개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독창성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자기소개서의 설계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설계 구조를 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게 되어진다면 독창성이 발휘가 되어지는 자소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발휘가 되어질 수 있는 자소서가 된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설계 구조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기소개서를 첨삭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인문 사회계열의 글 쓰는 선생님들이 첨삭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의대라고 해서 자연공학 쪽의 선생님들이 첨삭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공학 쪽의 분들은 사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쓸 수 있는 경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문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의대라 하더라도 대부분 인문 사회계열의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보다는 또 여자 선생님들이 비율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글로 접근하는 거죠. 마치 소설을 쓰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글의 내용은 아주 매끈하고 부드럽고 화려하고 설득력 있고 감동 깊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학생의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의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입시에 걸맞는 자소서가 되지 못하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읽을 때 감동이 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글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입시에 매우 중요한 요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 성취했었던 학업, 활동, 여러 가지 학력 지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또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어떻게 구조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 과정,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 설계구조 과정이고 설계구조를 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첨삭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소개서는 일기가 아니다. 자신의 주장을 과도하게 하지 마라. 제가 자소 첨삭할 때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가 글을 쓸 때 있잖아.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이 너의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앉아있다. 그리고 내가 글로써 표현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과정을 설명해 주겠지.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소서 쓸 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쓰면 좋을 것 같고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취 결과가 아니다. 성취 결과는 어차피 표준능력 지표로 제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글을 쓰라고 하면
했습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저는 성적이 올랐습니다. A 플러스입니다. 뭐 IB 몇 이걸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취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과정, 노력의 과정, 경험의 과정, 역경 극복의 과정 서술이 핵심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독창성이 떨어지는 자소서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는 자소서의 공통적 특징이 과정 서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게 특징이라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이나 직장에 대한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대학의 입학처, 그 다음에 학과 소개, 커리큘럼 인재상 절대로 인용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나 실제 유튜브나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자소서 글 쓰는 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대학에 걸맞는 인재상, 대학의 인재상을 많이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대학의 인재상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되어지냐면 대학의 인재상에 맞춰서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쓰는 글자 수 3,500자 내에서 나의 경험이 아닌 대학의 홈페이지 커리큘럼을 따서 쓴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얘기가 아니죠. 자신의 얘기가. 그렇죠?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대학의 인재상에 맞춰 쓰고 내가 이 대학 가고 싶은데 이 대학은 뭐 세계 최고의 대학이며 선도하는 대학이고 뭐 인류의 대학이고 뭐 이딴 소리 아무리 해봤자 다 필요 없다. 무슨 말이냐? 대학에다 아부하지 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우수성과 노력의 과정을 솔직하게 보여주는데 글을 채워야지 대학의 인재상과 대학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건 아무 의미 없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은 아부한다고 해서 대학에서 절대로 뽑아주지 않아요. 대학은 어떤 사람을 뽑는다? 가치가 있는 사람을 뽑겠죠. 그런 가치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여주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꾸 요걸 이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다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유튜브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기소개서를 첨삭할 때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학생의 학업 및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대학에 제출할 수 있는 고등학교 때 성적 증명서, 또 액티비티 리스트, 활동 내역들, 수상 내역들을 저한테 다 보내주시죠. 그럼 그걸 통해서 저는 학생이 이 학교에 원서를 썼는데 과연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학생의 장단점은 뭐냐? 지원한 학생들에 비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뭐냐? 이걸 평가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학생이 먼저 초안을 쓰도록 합니다. 초안을 쓰지 않고 처음서부터 글 쓰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어지면 글 자체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일반화되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내에서 자소서를 쓰도록 하겠죠. 독창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못 쓴다 하더라도 그냥 초안을 쓰세요. 초안을 쓰세요. 자세하고 길게.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초안을 받아서 학생의 학업의 활동 내용을 받아서 제가 학생하고 상담을 하면서 자기소개서 설계 구조를 짜고 그 다음에 자소서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과정을 진행하면 자기소개서는 초반에 썼었던 자소서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자소서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첨삭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첨삭은 일반적으로는 한 선생님이 대부분 해요. 자, 의대 쓰려고 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이거 계시죠? 자소서를 누가 쓰냐? 내가 쓴다. 그러면 나는 전공이 뭐냐? 그럼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공이 나는 사회학과 나왔다. 근데 의대 자소서 어떻게 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는 의대 나왔다. 문제는 뭐냐면 글서술이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자기소개서는 제가 설계 구조 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되 학생이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 학생이 문과 학생이다. 이 학생이 이과 학생이다. 이 학생이 이과 학생인데 생명과학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다. 또는 화학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다. 물리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전문 분야의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글에 대한 수정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본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학생하고 수정을 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사도 검사 또는 뭐 자소서 표절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게 문제냐? 학생이 쓴 글을 그대로 바꿔주는 거.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예요. 유사도 검사에 걸린다 안 걸린다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은 학생이 써놓은 글에서 약간 색깔을 바꾸는 정도이기 때문에 근본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는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학생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과 활동의 경험들을 솔직하고 진솔하고 깊이 있게 쓸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의 설계 구조를 짜면서 진행한다는 거. 학생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핵심이. 그리고 학생이 쓴 글 중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소서 첨삭이라는 게 대신 써준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결국은 자기소개서를 잘 쓸 줄 모르는 분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자기소개서 설계 구조를 짜고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이제 우리 7월 원서 접수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들 동안에 이제 빠르게 좀 작성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첨삭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보통 7월 4일서부터 원서 접수니까 7월 4일까지 자소서를 완성하도록 하는 거 할 거고, 또 그리고 이제 7월 4일 원서 접수 기간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 마감까지 또 시간이 있잖아요.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서 자소서를 쓰도록 할 거고, 지금도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합니다. 너무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이프리뷰 홈페이지에 보면 자기소개서 온라인 첨삭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 보통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90에서 95% 정도 글을 써준 상태에서 첨삭이 이루어지니까 글을 써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 과정을 진행하면 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특례나 12년 특례 학생들의 자소서를 학생이 써놓은 것에서 그냥 수정을 해주면 사실 죄책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근본적으로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고 그냥 글의 내용만 맥락만 조금 바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 자소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써야 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줌을 이용해서, 국내에 계신 분들은 방문이나 줌을 이용해서 자소 작성 과정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3년 특례, 12년 특례 자기소개서 작성 첨삭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